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필터와 그래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리고 이제 목표값 찾기까지 했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에버리지 함수하고 디썸 함수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관련한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한번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작성하셨던 그 양식이 있었죠. 그쵸? 다 저장하셨죠, 선생님? 그거 불러오세요. 자, 저장하신 거 불러오셔서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지난 시간에 목표값 찾기. 그죠? 지난 시간에 필터 예제 이거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필터 예제에서 얘를 복사해 옵니다. 자, 블록을 정하셔서 다 불러오셨나요? 자, 불러오셨다면 지난 시간 거 블록 정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시트에다가 시트 하나 추가하셔서 제가 아까 여기가 B의 2번지에다가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추가된 시트에 B의 2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 여기 붙여넣기 클릭하셔서 맨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홈에 붙여넣기 있죠.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을 합니다. 해서 열너비라고 있었죠? 이 열너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원래 열폭대로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폭은 행번호에서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문제 때문에 이쪽 시트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복사해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자, 먼저 제가 문제를 옆에다가 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표값 찾기를 할 건데 H의 13세대 레드와인 평균 수입 단가를 구하시오. D 에버리지 함수로 여기를 레드와인 평균 수입 단가를 구해서 목표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D 에버리지와 D썸 함수로 제가 여기 문제를 내놨는데요. 자, D 에버리지 함수하고 D썸 함수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연습하면서 D 에버리지 함수와 D썸 함수를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만약에 여기다 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곳에다 일단 놓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놓고 자, 저는 요건 t average 함수로 구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밑에는 d average 함수로 생산지가 칠레인 수입단과 합계 또는 평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평균. 생산지가 칠레인 수입 단가의 평균 구하기. 자, 이럴 때 에버리지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을 생각을 선생님들께서 정리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자, 셀 포인트를 답이 나올 곳에다 놓고 자, equal 합니다. equal 그리고 d average DAV까지 쓰면 DAverage 함수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부르면 FX 클릭. 자, 그러면 DAverage 함수에 대한 인수쓰는 그 형식을 잘 알아두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원본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자, 항목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갈 때는 항상 항목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항목은 B의 2번지부터 시작되죠. 이 B의 2번지에서 H의 데이터, 원본 데이터 전부, H의 12번지까지.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원본 자료 전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레드 와인 평균 수입 단가, 이건 자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본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이 뭐예요? 생산지가 칠레인, 생산지가 칠레래요. 그러면 데이터가 칠레를 찾고 보니까 생산지가 항목이 이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크리테리아가 조건이 항목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고, 자, 생산지가 칠레다. 여기를 블록을 정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생산지가 이탈리아인 또는 생산지가 미국인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을 밑에다 만들어줬죠. 그와 같이 그대로 생산지 여기 밑에다 쓰고 그 다음 밑에다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네, 원본 데이터에서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은 했어요. 생산지가 칠레인. 여기 조건을 했습니다. 수입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자, 수입 단가가 어디 있나 볼게요. 자, 이 필드라는 게 이제 필드가 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항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항목, 어떤 열을 선택을 할 거냐 이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옆에 보면 숫자를 쓰래요. 숫자, 그쵸? 숫자를 써도 되고 이건 몇 열이냐 이런 거고, 아니면 그 항목 자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얘가 수입 단가라 그랬으니까 자, 계산할 것, 평균을 구할 게 어떤 거냐면 수입 단가, 얘죠. 얘를 클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여기 7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7을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1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제 컴퓨터가 되게 늦죠? 자, 2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칠레 있습니다. 칠레.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칠레 있습니다. 여기 칠레. 이 밑에도 칠레가 있어요. 여기 칠레에 대한 지금 이 칠레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죠. 그거에 대해서 수입 단가가 얘하고 얘하고 얘네요.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하나, 둘, 세 개니까 3으로 나눈 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값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218.333 나오죠? 네. 답이 맞겠죠. 그죠? 4, 5, 6, 600에다가 655니까 뭐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평균이 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D-average 함수입니다. 자, Dsum 함수도 같은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인수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D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엑셀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겠죠.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럼 얘도 같이 풀어봅니다. 자, equal dsum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fx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네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 자, D의 2번지에서 H의 12번지까지. 자, 크리테리아 똑같죠? 동일해요. 뭐예요? 생산지가 칠레래요. 그러니까 생산지가 칠레. 자, D의 3번지, D의 2번지에서 D의 3번지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값을 구할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을 써도 되고 또는 얘를 눌러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얘를 눌러주면 자, 얘가 수입 단가가 선택돼서 그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는 650원 맞잖아요. 아까 한번 우리 계산해봤죠? 650원 나오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판매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필드가 판매가 되겠죠. 또는 1, 2, 3, 4, 5, 6. 6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확인해 주시면 얘가 dsum을 이용해서 구한 합계, daverage를 이용해서 구한 평균, 이렇게 조건에 맞는 거를 구해주는 게 바로 daverage, dsum, dcount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연습이 됐으니까 얘는 지우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문제를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했어요. HA13셀 여기다가 자, 레드 와인 평균 수입 단가를 디에버리지 함수로 풀어보래요. 이거 해보실 수 있죠?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세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의 13번 셀에다가 조건이 이거예요. 레드 와인에 대한 평균 수입 단가를 구하래요. 여기 제목 그대로죠. 자, 그러면 equal d-average 함수를 쓰라 그랬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자, d-average를 씁니다. d-a-v-r-a-g-e d-average 더블 클릭. 그리고 fx 들어와서 자,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무조건 전체 데이터. 자,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쓰실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라 그랬죠? 자,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레드 와인이래요. 그 레드 와인이 분류에 속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분류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분류가 레드인. 그래야지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을 포함한 게 그 항목을 찾기 위해서 이 항목을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건도 반드시 항목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그 조건을 보통 이렇게 항목을 선택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데이터베이스 원본도 항목을 전체를 선택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를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크리테리아, 필드 이런 부분에 적용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됐어요. 근데 뭐를 하래요? 수입 단가를 하래요. 수입 단가 얘잖아요. 자, 얘를 해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7열을 써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자, 7열을 했더니 값이 여기 나왔어요. 455.8이래요. 자, 확인.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풀으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그러면 레드 와인이라고 했죠. 레드 와인 한번 볼까요? 자, 레드 와인. 예.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예. 레드 와인 맞네요. 자, 예. 얘도 있고. 자, 요거에 대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겠죠. 오르다는 값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이 에버레이지 함수로 값을 구했다면 이제 목표값을 여기를 목표값이 450으로 맞추고 싶대요. 여기를요. 목표값을 450이 얘보다 적네요. 그죠? 450이 되려면 원래 목표값은 이거를 좀 더 높이는데 만약에 수입 단가가 이거를 좀 내려줘야겠다 한다면 이 목표값이 적어질 수 있겠죠. 450이 되려면
뽀마루 브랜드래요. 뽀마루. 그럼 뽀마르가 보니까 브랜드의 뽀마르가 여기 있네요. 얘죠. 얘예요. 그죠? 자, 이 뽀마루 브랜드의 수입 단가가 어떤 거예요? 얘죠. 예. 수입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목표값을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 뭐 455보다 높이 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입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수입 단가 가격을, 뭐, 이거 너무 높인다든가, 매출하는 회사에서는 여기를 높이겠죠. 매입하는 회사에서는 이걸 줄이겠죠. 그죠? 자, 보통, 그러니까, 자, 뽀마르에 대한 이거 수입 상품이니까 예, 수입 단가를 낮추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450을 했어요. 자, 뽀마르에 대해서 얘가 값이 얼마가 돼야지만 평균 값이 450을 맞추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자, 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메뉴가 데이터 메뉴에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예측이 있었죠. 예측에 가상 분석이 있어요. 가상 분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 들어가 보면 저 수식셀은 여기죠. 내가 아까 H의 13셀에다가 레드 와인 평균 수입 단가를 구해 놓은 거 거기에다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찾는 값은 얼마로 해보겠다고요? 450. 그러니까 여기 450을 쓰는 겁니다. 값을 바꿀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뽀마루 브랜드라 그랬어요. 뽀마루 브랜드의 수입 단가.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그걸 찾아주면 돼요. 자, 뽀마 브랜드인데 뽀마르래요. 뽀마르의 거기에서 그 행의 수입 단가. 얘죠. 자, H의 6번지가 되겠네요. 예. 얘를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목표값을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뽀마르는 수입 단가가 406달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렇게 평균이, 평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뽀마르가 이거 우리는 지금 레드 와인에 대한 걸 했어요. 그다음 레드 와인 중에서도 뽀마르에 대한 평균 수입 단가가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D-average, Dsum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시트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자, 시트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자,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또 데이터 자료를 또 입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엑셀 문서를 하나 작성해 놨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선생님들께서 지금 입력을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제가 10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요거, 10분 적을까요? 15분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거 만드시고, 이거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 보십니다. 양식.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문서를 작성하고, 문제 또 함수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쭉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단 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 하시면 채팅창에 O 보내주세요.
다음 달에는 엑셀 기초반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중급반에서 이게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다 하시면은 엑셀 기초반. 기초반은 조금 더 쉽습니다. 아주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인 엑셀의 환경이라든가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나갈 건데요. 만약에 한 번 더 하시겠다 하시면은 복습 차원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중급반보다는 좀 많이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만큼 다 작성하셨을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자, 2분 정도만 더 동그라미 보내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류다경 선생님까지 다 되셨으니까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트를 한 2개 정도 더 추가해 주세요. 하나는 부분함 문제, 하나는 피벗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시트를 2개 추가하시고, 밑에다가 시트 이름을 첫 번째 거는 판매 현황, 그 다음에 2번째 거는 부분함 문제, 그 다음 3번째 거는 피벗 테이블, 이렇게 부분합, 그 다음에 여긴 피벗 테이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분합, 여기는 피벗 테이블. 2개를 시트를 추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부분합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여기 시트를 이 옆에다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얘를 부분합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부분합. 얘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판매 현황이라고 작성하신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부분합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전체 B의 2번지에서 H의 10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컨트롤 C 하십니다. 자, 컨트롤 C 하면 영역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부분합 여기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같은 지금 통합 문서죠. 저는 다른 데 창을 열었지만 여기다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얘 B의 2번지에다가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열폭 조절해 봅니다. 자,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그리고 열 너비 클릭 확인. 자, 폭이 조절이 됐다면 열도 마찬가지죠. 열도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조절합니다. 자, 여기도 블록을 정하고 행번호에다가 블록을 정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A열이 좀 작죠. 그러니까 A와 B열 사이의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앞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됐어요. 자, 다음에 한 번 더 그 옆에 있는 시트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고 B의 2번지에다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고 동일하게 열폭을 조절합니다. 자, 홈에 클립보드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확인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A과 B열 사이에 열폭을 또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시트가 3개가 동일하게 일단 데이터는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매 현황을 선택해 놓고 ESC 키로 영역 해제를 합니다. 영역 해제를 했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제가 지금 일단 판매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그 정렬이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정렬이라는 것은 저 이건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화면을 얘를 내려놓고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정렬은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거나 정렬을 시키는 거를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보면 항목이 코드, 제품명, 분류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기준이 되는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명이라고 할까요? 제품명에다가 놔보세요. 제품명을 놓고 데이터로 가봅니다. 자, 데이터를 가보면 이제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이 정렬이 있어요. 정렬. 기억에서 히읗순이 있고 히읗에서 키역순이 있어요. 즉 기억에서 히읗순은 이제 오름차순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데이터를 여기서 가장 먼저 와야 될 게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여기 기억이 글로 이런 거죠. 자, 얘죠. 얘가 맨 위에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치읓이나 히읗이 맨 밑으로 그 레코드 자체가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했다면 지금 이 글루텐프리가 기억순이잖아요.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을 했다면 그럼 이 해당하는 이 레코드 자체가 맨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이 글루텐프리 이것도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고 디귿을 찾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ascending sort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렬을 한다 그럴 때 엑셀에서 보통 sort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렬은 ascending sort가 있고 descending sort가 있는데요. 이제 오름차순을 ascending sort, 그 다음에 내림차순을 descending sort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먼저 항목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기억에서 히읗순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글,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세식이 맨 밑으로 온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같은 항목끼리 레코드 자체가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레코드라는 것은 요거 하나 처리되는 컴퓨터가 처리되는 하나의 단위 이 부분이 같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놓고 나는 거꾸로 치읓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히읗에서 기억이 있죠. 얘가 descending sort 한번 눌러봅니다. 즉 얘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오름차순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럼 숫자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여기 지금 가격이 있어요. 가격을 만약에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러면 작은 수에서부터 큰 수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작은 수가 맨 위로 올라오고 가장 큰 수가 밑으로 내려가요. 레코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전체가 얘만 이 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이 레코드 자체가 이렇게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바꿔준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descending sort. 자, 얘를 큰 수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여기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맘대로 정렬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꼭 순서대로 이렇게 말고 나는 저 탄수화물이 제일 위로 오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채식이 두 번째로 오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말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어떤 걸로 하느냐면 이 정렬의 옆에 있는 이 사용자 지정하는 그 메뉴가 얘예요. 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얘 선택해 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기준이 되는 항목을 일단 선택해야 되겠죠. 만약에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분류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런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자, 먼저 정렬 기준을 하래요. 정렬 기준. 근데 제가 아까 가격 단위 원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원하는 거를 하겠다. 그럼 분류 여기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내림차순도 있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내림차순은 얘죠. 얘 위에는 얘고 오름차 내림차순은 얘고 이게 오름차순은 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 맘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서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이게 사용자 지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정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여기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먼저 저탄수화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원본 데이터와 내가 여기서 목록 적는 항목이 다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정렬이 안 됩니다. 그 오타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저탄수화물 써볼까요? 저탄수화물 엔터. 그 다음에 오고 싶은 게 채식이에요. 채식. 내 맘대로 합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저는 글루텐 프리. 얘가 오고 싶어요. 자, 분류는 지금 세 가지밖에 없죠. 저탄수화물, 채식, 글루텐 프리. 자, 저탄수화물이 메뉴로 오고 그 다음에 채식, 글루텐 프리로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탄수화물이 먼저 오고 채식이 오고 글루텐 프리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때 이 정렬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만약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이름 순으로 직원 명단을 쭉 했어요. 이 사람은 홍길동, 그 다음에 주소는 뭐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핸드폰 번호 어떻고 막 이게 쭉 썼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뭐 100개든 1000개든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걔를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급료를 기준으로 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정렬을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자, 다음에는 이 정렬 부분은 이건 아셨죠? 근데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정렬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 놓고 자, 정렬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까 분류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저탄수화물 중에서도 그 다음 기준이 되는 거를 맨 위로 올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탄수화물을 우선 1번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할 때 같은 분류된 거에서 판매 수량이 큰 거를 올리고 싶어요. 그럼 기준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기준 추가를 해서 다음 기준은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판매 수량이 큰 게 위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게 이거는 내림차순을 해줘야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그죠? 그러니까 일단 분류 항목에서 한 번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서 2번 정렬하고 또 세 번째 되는 기준이 있다면 세 번째 기준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저탄수화물 중에서도 판매 수량이 큰 거가 그 다음에 채식 중에서도 큰 값이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죠. 선생님, 정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그냥 쉽게 자, 제가 제품명을 넣고 기억, 니은 순으로 한다.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기억에서 히읗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얘가 지금 오름차순이다.
자, 내림차순은 큰 수순에서 작은 순으로, 그 다음에 히읗에서 기역순으로, A에서 Z, 예, 그 A, B, C, D 있겠죠. 그러면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Z에서 A순으로, 오름차순은 A에서 Z순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제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정렬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커서를 C의 3번지에다 한번 놔보실까요, 선생님? C의 3번지에다. C의 3번지에다 한번 놓으시고요. 보기 메뉴 한번, 잠깐만요. 보기 메뉴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데이터가 많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틀 고정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 눌러 보실게요. 자, 틀 고정을 제가 얘를 합니다. 여기다 놓고 틀 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바 있죠, 하단에. 스크롤바가 얘가 스크롤바잖아요. 자, 얘를 선생님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끌어보세요. 어때요? 자, 이쪽 열이 고정이 되어가지고 한국을 보겠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으면 자, 제가 이 데이터들을 오른쪽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이쪽 이 열 코드가 예를 들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고정을 해 놓고 싶을 때 제가 위에 여기 항목과 여기에다가 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놓고 틀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틀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부분 이 행하고 요 행은 스크롤 바를 해도 얘네들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요 나머지 데이터만 움직인다는 거죠. 자, 볼게요. 다시. 제가 지금 여기 고정을 해놨죠, 선생님 아까. 그죠? 그러면 스크롤 바로 얘를 막 내려요. 잠깐만요. 다시 고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틀 고정해서 틀 고정을 합니다. 여기 틀 고정됐어요. 그리고 스크롤 바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도 얘 안 없어지죠. 밑으로 내려도. 그죠? 데이터가 많아도 위에 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리는 데를 오른쪽으로 가도 열이 여기 오른쪽에 굉장히 시트에 많아요. 그래도 여기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얘하고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이 데이터가 항목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틀 고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틀 고정은 다시 여기서 틀 고정 취소 한 번 누르면 없어져요. 원래대로 오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볼게요. 항목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기준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놓으면 좀 그렇죠.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요게 고정이 되겠죠. 위에가. 그죠?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여기다 놔요. 선생님. 그러면 이 옆에는 그냥 다 움직이겠죠. 그 대신에 위에 거 여기는 고정이 되겠죠. 이걸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가 많을 때 씁니다. 첫행 고정, 첫열 고정 이것도 지금 요거 하나만 해도 뭐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이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부분함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부분함이나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부분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 좋게 데이터를 함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합계를 구한다든가 평균을 구한다든가 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요약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계산을. 자, 그게 이제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분합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자, 그럼 아까 시트 부분합으로 해놓은 거, 복사해 놓은 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위에죠. 위로. 자, 부분합부터 갑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들은 옆에 여기 부분합이라고 해놨던 거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 자, 얘를 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면 글루텐 프리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평균. 자, 평균을 뭘 구했냐면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개수가 글루텐 프리가 여기 제품이 몇 개인지 저탄수화물은 이렇게 3개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의 평균은 이렇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의 개수, 이거 2개죠. 이렇게 나타났죠. 채식에 대한 부분의 개수가 3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격 단위에 대한 평균이 얼마고, 전체 평균이 얼마고,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려면 일단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렬을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글루텐 프리, 저탄수화물,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분류를 놓고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해 보시겠어요? 자, 뒤에다 놓고요. 자, 정렬해 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정렬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되셨나요? 자, 데이터에 커서는 제가 뒤에 2번지에다 놨습니다. 정렬할 곳에다가 놓습니다. 부분합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을 해서 그 기준을 항목을 정해놓고 이어서 함수식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놓고 저는 정렬을 기억에서 히읗순으로 얘를 어센딩 소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만약에 거꾸로 됐다. 그러면 얘를 누르겠죠. 이렇게. 그죠? 자, 기억에서 히읗순으로 정렬을 일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명령으로 메뉴를 선택해서 부분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커서는 항상 그냥 원본 데이터 아무데나 놓습니다. 아무데나 놓고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이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 윤곽선이라는 게 있죠. 윤곽선. 여기 보면 부분합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부분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화면을 좀 작게 하고. 잠시만요. 다시가 안 되겠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놓고 윤곽선에서 자, 부분합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제가 문제를 뭐라 그랬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그랬어요. 자, 보통 분류 항목으로 기준했다 했는데 내가 정렬한 항목이 이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형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룹할 항목은 부분합을 할 때 내가 정렬한 항목이 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했다면 그러니까 제품명이 되는 거고 우리는 글루텐 프리 얘의 항목이 여기 지금 여기를 정렬을 했잖아요. 그렇죠? 걔의 항목이 뭐예요? 분류죠. 그 여기를 분류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류 이렇게. 네, 제 문제가 저는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러면 정렬한 게 여기 온다는 거죠. 그룹할 항목이. 자,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제품명의 개수와 가격 단위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제품명하고 가격 단위에 대한 항목을 사용했죠. 그죠? 그리고 함수는 개수하고 평균 2개를 사용했어요. 그럼 먼저 사용할 함수가 개수부터 해볼까요? 여기 개수를 선택을 합니다. 개수를 선택을 했죠. 근데 뭐에 대한 개수예요? 제품명이죠. 제품명. 여기 보니까 개수를 구하는데 제품명을 구하래요. 그러면 밑에서 부분합 계산할 항목은 제품명이죠. 얘를 체크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제가 하라는 게 없으니까 체크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수직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하면서 구하라는 것만 제품명 얘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일단 제품명에 대해서 개수를 구했어요. 여기 보세요. 글루텐 프리 개수, 제품명에 대한 개수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쉽게. 그래서 총 8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기능이 이렇게 부분합이다. 또는 피벗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또 뭐예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커서 아무 데나 놓고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류 여기는 똑같으죠. 그룹할 항목은 정렬한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를 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평균을 구하고, 근데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가격 단위 원에 대한 평균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체크 해제 다 하고 가격 단위 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제가 제품명, 분류, 뭐 이런 제품명, 가격, 판매 수량 이거 다 체크해서 평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체크만 해주시면요. 그래 알아보기 쉽게 일단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아까 이 제품명의 개수는 없어지고 이 평균만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품명에 대한 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다 가격 단위원에 대한 평균도 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크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상관이 없는데요. 두 번째부터서는 추가를 할 때는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해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추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평균이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보시면 글루텐 프리에 대해서 가격 단위원에 대한 평균이 여기 구해졌어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평균이 구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을 구하고 자, 이렇게 평균이 나타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게 부분합이에요. 별건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이 전체 평균하고 전체 개수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달래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 1, 2, 3, 4라는 이게 윤곽선이 있어요. 1을 한번 눌러볼게요. 1. 그러면 전체 평균이 얼마고 자, 이 전체 제품명의 개수는 8개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2번을 눌러볼까요? 자, 2번을 눌렀더니 여기 글루텐 프리의 개수는 2개고 저탄수화물은 이렇게 개수는 이렇게 전체 평균은 그대로 나타나겠죠. 자, 3번 눌러보실게요. 3번 누르게 되면 좀 더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과 개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평균이 나눠져서 나왔어요. 그죠? 글루텐 프리의 평균은 얼마고 저탄수화물에 대한 평균은 얼마고 이렇게 4번 하면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이렇게만 놓고 옆에 있는 거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이 윤곽선, 이걸 윤곽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윤곽선을 지우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부분합에서 여기 윤곽선에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 여기인가요? 그룹 해제. 여기서 윤곽 지우기. 얘를 클릭을 하면 얘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분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게 문제를 그대로 놔둘 테니까요. 잠깐만요. 문제를 그대로 놔둘 테니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십니다. 판매 현황에서 얘를 전체 복사를 해서 시트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다 다시 붙여놔 보세요. 시트를 여기 지금 판매 현황에 있는 걸 선생님들께서 전체 블록 정하고 컨트롤 C 해서 시트 새로운 시트에다 B의 2번째에다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컨트롤 V 하셔서 얘를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정렬입니다. 정렬이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셨을까요? 자, 선생님들 다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 어떤 건지 부분합과 뭐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정렬하는 부분은 정렬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얘는 이제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피벗 테이블은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은 분류를 기준 또는 제품명을 기준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죠? 열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행열을 선택해 가지고 행렬 기준으로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 한눈에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피벗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자, 아까 해놓은 거 위로 올리겠습니다. 복사해 놓은 거 여기 있죠, 선생님. 복사해 놓은 거. 그리고 피벗 테이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있죠. 자, 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하려면 자, 일단 셀 포인트를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원본에다 그냥 놓습니다. 네, 피벗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자격증 문제에서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맞게 이 조건에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래요. 출력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정선 선생님 그냥 이것만 보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셀 포인트를 원하는 곳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삽입, 개체를 삽입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를 한번 가보세요. 얘는 블록을 일단 정하지 않습니다. 블록을 정해도 되지만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삽입 들어가셔서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왼쪽에 피벗 테이블. 그럼 목록 범위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원본 데이터를. 그죠? 자,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얘를 피벗 결과를 새로운 시트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기존 시트 여기다 만들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존 시트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기존 시트 워크시트에다 지금 현재 여기 워크시트에다 위치는 여기 클릭하고 지금 요 밑에다 만들어 볼게요. 자, 위치를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하나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고 자, 얘가 피벗 테이블이 나타날 곳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제가 행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분류가 채식이 있죠. 채식,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이게 있어요. 이게 항목이 분류잖아요. 분류. 그죠? 자, 이게 열이죠, 선생님. 이게 열이에요. 열에 해당하는 게 여기 분류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열이 밑에 보면 얘가 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분류를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클릭해서 끌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여기 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더니 열이 생겨요. 행은 뭐겠어요? 행은 이게 행이죠. 여기가 이렇게 된 게 행이죠. 자, 행에 뭐가 있어요? 가격에 대한 단위원이 행을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열이고 이거는 행이에요. 근데 가격 단위원에 대한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그래서 행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뭐죠? 가격 단위원. 가격 단위원. 여기 얘죠.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얘가 들어갔어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값은 뭐 할 거냐면 계산할 항목을 갖다 놓으면 돼요. 계산할 항목.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계산할 항목이 보니까 앞에 분류에 대해서 채식에 대해서 한 개만 보겠습니다. 자, 채식에 대해서 가격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 단위에 대한 개수. 가격 단위에 대한 개수가 있고 제품명에 대한 아닌가요? 잠깐만요. 문제 볼게요, 선생님. 가격 단위와 이걸 가격 단위 했고 밑에 보면 여기 있죠. 분류별 제품명의 개수를 하래요. 제품명의 개수.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성장률에 대한 평균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명을 먼저 계산할 거니까 여기 제품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제품명 얘죠. 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제품명. 자, 제품명에 대한 근데 뭘 구하라 그러냐면 개수를 구하래요. 개수. 그죠? 개수는 여기 개수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개수, 제품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월 대비 성장률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전월 대비 성장률 얘죠. 얘를 여기다가 밑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얘를 갖다 놓는데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합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합계 전월 대비 여기에서 함수를 바꾸려면 그냥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맨 밑에 값필드 설정. 그러면 여기 값필드 설정하는 것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 필드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선택을 하래요.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할 거 평균 구하라 그랬죠?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확인. 그 바뀌었잖아요. 평균으로. 그죠? 자,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긴 정렬은 다 됐어요. 그리고 X를 닫습니다. 그럼 나는 원하는 대로 일단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자, 이제 출력 형태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위에 얘에 대한 항목은 채식,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이거에 대한 항목은 요 분류죠. 분류. 그러니까 여기를 분류라고 쓰고 클릭하고 분류라고 씁니다. 분류 이렇게. 자, 분류라고 쓰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분류라고 썼고 다음에는 밑에 얘가 가격 단위원이라고 했네요. 행레벨도 여기도 가격 바로 열고 단위원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가격이 값이 틀려요. 그쵸? 제가 선택해 놓은 값하고 얘는 1에서 만, 그 다음에 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 이렇게 뭔가 그룹이 져져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제가 가격 단위원을 그룹하고 이게 문제를 이거 보고 이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하려고 하는 항목에다 이 데이터에다가 커서를 일단 아무데나 놓습니다. 제가 그룹하려고 하는 데이터에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을 들어갑니다. 자, 그룹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지금 자, 첫 번째 값이 시작값이 6,90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6,9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1이에요. 1.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시작값이 1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이 얼마예요? 뭐 3만이죠. 3만. 여기다 3만을 써줍니다. 그 값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만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1과 만 사이 여기가 지금 원래 1이지만 0이라고 보시고 요 사이가 보면 얼마씩 변경이 됐냐면 만씩 변경이 됐어요. 그죠? 요 사이가 자, 여기서 0에서 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이에요. 이게 만치. 만으로 단위가 이게 갭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저는 벗어났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룹에서 자, 처음 시작값은 1, 끝값은 3만, 그 다음에 단위는 만,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그룹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시겠죠? 여기는 만약에 날짜 데이터도 가능해요. 날짜 데이터도 연, 월, 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다음에는 밑에 한번 볼게요. 다 이렇게 됐나요? 다 이거 원하는 대로 다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선생님 뭐가 있냐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은 이렇게 별 2개를 넣으래요. 자, 얘는 이 데이터 중에 아무 데나 커서를 놓고 아무 데나 놓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 자, 옵션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메뉴가 레이아웃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이용을 이제 얘를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빈 셀은 요 별 2개가 나타나래요. 이 빈 셀에 이렇게 해당되는 빈 셀에 별을 나타내서 메꿔주라는 거죠. 그럼 빈 셀 표시 여기다 별 2개 하라 그랬으니까 별 2개. 별 2개 아니고 샵을 넣으라 그러면 샵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행의 총값은 지우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행과 열에 대한 값이 오른쪽 끝에도 나타나고 여기 다 나왔죠. 이렇게 밑에도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는 위에 보면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가 표시를 체크가 돼 있고 열 총합계 표시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 행은 지우래요. 체크 해제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레이아웃 서식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자동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빈 셀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고 요약 필터에서는 뭐 행에 대한 총합계, 열에 대한 총합계 이걸 표시하려면 체크 표시 해제 하려면 체크 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열은 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 됐죠? 다 되고 데이터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일단 블록을 다 정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자, 얘를 일단 데이터가 이런 곳 데이터가 다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그러면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재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 돼 있는데 이건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회계서식 표시 형식에 콤마 이거 넣어주면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천 단위 같은 거가 있다면 여기 천 단위까지 콤마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별건 아니죠,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류를 여기다 갖다 놨지만 뭐 다른 걸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니까 여기 얘는 채식이 앞에 왔네요. 얘는 저탄수물이하고 오고요. 자, 얘를 만약에 채식, 저탄수물, 글루텐 여기 분류를 눌러보면 여기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죠. 내림차순을 한 거니까 내림차순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께서 얘네들을 끌어서 이렇게 옮겨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놓고요. 얘를 놨을 때 여기다가 경계선에다 갖다 놓을까요? 일단 여기다 놓고 이렇게 더하기와 셀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으로는 말하자면 이렇게 끌어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타 정렬 옵션으로 가도 물론 가능하고요. 뭐 여기서 내림차순 하면 내림차순으로 되고 오름차순 하면 오름차순으로 되고 그렇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까지 해봤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얘를